저출산과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처음 입양해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반려견을 처음 키우는 초보 견주를 위한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삭 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반려라는 뜻을 살펴보면 우리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간다, 함께 한다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견을 드린다는 건 또 새로운 가족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반려견을 처음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강아지 삶에서 생후 3주에서 1차 사회화 시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네. 이때는 서로 간의 개들의 언어 습득, 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또한 어미견으로부터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젖을 떼거나 뭐 하게 되면 개들끼리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함으로써 앞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거든요. 예.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화장실과 기본적인 강아지들과의 생활하는 것을 그 패턴을 배울 수 있는 형성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 시기를 좀 잘 보내지 못한 강아지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 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서로 간의 소통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들 간에도 공격성이라든지 서열 다툼 이런 문제점들도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성격적으로 또 많은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사람이나 동족이라든지 쉽게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이런 사회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면 이 어울리는 행동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아, 예. 네. 그러면 왜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강아지도 생후 한 2달가량은 모견의 도움을 받고 이후에 사람이 기르면서 사회화 교육의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강아지를 입양해서 처음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변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변 훈련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네, 배변 훈련은 입양 첫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예. 처음 집에 오면 다양한 곳을 탐색하게 돼 있고 반려견이 자기 스스로가 정한 마킹 행동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을 가릴 때 사람이 정한 화장실을 차리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네. 개가 정한 화장실을 패드를 깔아주게 되면 배변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직접 정한 화장실을 관찰을 하셨다가 이곳에다 패드를 설치를 해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입양 첫날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게 되면 화장실 교육은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훨씬 쉬워지겠네요. 그렇군요. 자, 초보 견주라면 입양 첫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네네.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들이 짖는 것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짖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훈련법이 있을까요? 네, 반려견들이 짖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낯선 사람들, 그다음에 네. 보호자가 어떠한 언어 표현하기 위해서 짖는 경우도 상당히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소리가 났을 때 개들은 반응을 하면서 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에는 짖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고 예. 짖을 때와 짖지 말아야 되는 걸 구분시켜주는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짖으면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뭐 간식을 준다든지 방 안에 가둔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걔를 안아서 짖지 못하게 이제 통제하는 경우가 굉장히들 많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짖지 않았을 때 손님이 들어왔을 때 짖지 않으면 보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개들은 이해력은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하나하나씩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짖지 않을 때 간식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면 그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방금 또 화면에서도 그 캔넬을 이용한 그 강아지 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캔넬을 이용해서의 훈련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 캔넬 훈련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캔넬 훈련 들어가기 전에 평상시에 사용하던 쿠션이라든 매트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예. 포인트 트레인이라 그래서 정해진 곳에 강아지가 올라가면 간식을 주는 거. 처음 예. 시작했을 때는 강아지가 잘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예. 이럴 때 앞발만 살짝 걸치게 되면 보상을 주고 응원을 해주시고 네. 완전히 올라갔을 때 보상을 해주면 그 올라가면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또한 캔넬 교육을 시켜줬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교육이라는 것은 잠금 장치가 있는 캔넬을 설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이때 처음부터 가두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서서히 문을 닫아주는 교육을 시켜주면 네. 그 집 안은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강아지들 하면 우리가 필수로 시켜줘야 하는 게 바로 산책이잖아요. 네네. 산책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고요? 또 산책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사회성이 형성이 되면 생후 3개월부터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잔디밭 냄새도 맡고 다양한 환경을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심어주는 것이 이 산책 나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이거든요. 예. 우선 집 주변을 우선적으로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환경 적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보통 산책 나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달려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예. 앞에서 많거든요. 걷더라고요. 네. 네네. 먼저 나가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서열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아. 보호자와 함께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줘야지만 나중에 산책 나가는 행복감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산책은 반려견의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을 해서 즐거운 산책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려견의 예방 접종, 네네. 중성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네, 우리 반려견을 입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가장 집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예방접종과 구충이거든요. 예.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응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집에 왔을 때 바로 예방접종하는 것보다는 집 주변 환경을 모두 적응하고 한 10일 정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예. 네. 생후 35일령에 1차 예방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약 보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약 5회 정도 실시를 하거든요. 예. 이때 예방접종 할 때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예방접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개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건강과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 이 미용도 그 아기가 지금 어렸을 때 바로 해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기간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해주게 되면 아이들로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반려견 처방 맞다고 해서 예방접종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예방접종 관리가 미용 시작할 때는 구분을 주는 것이 좋고 생후 3,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네네. 집에 완전히 적응됐다 했을 때부터 처음 미용을 시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예. 미용은 집에 와서 적응된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갓 태어난 그런 강아지들은 목욕시키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목욕은 언제 시키는 게 좋나요? 어렸을 때부터 목욕을 바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용 관리하면서 목욕에 대한 것도 서서히 적응시켜주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너무 어린 강아지 시기에 목욕을 시키면 면역 기능 항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극악한 체온 변화에 의해서 감기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정해준 것은 완전히 개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네. 생후 3개월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욕을 서서히 시켜주시고요. 집에서 5, 6개월 정도 지나고 난다면 규칙적으로 한 달에 1회 정도 네. 목욕을 해주는 것이 좋고 목욕을 자주 시켜주는 것보다는 브러쉬나 빗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개들의 컨디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강아지를 처음 우리 집에 들였을 때 초보 견주가 알면 좋은 상식들 알아봤는데 저도 반려견을 10년 이상 길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의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네. 이런 게 왜 나타나는지 해결책은 있을까요?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분리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잠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잠자리라는 것은 우리 입양을 하고 나면 사랑스럽고 이쁘다 해서 네. 잠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침대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들 많거든요. 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을 찾게 되는 사람에 대한 분리불안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강아지 시기부터 개의 보금자리, 사람의 잠자리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아. 분리불안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리 그렇군요. 구분이요. 네. 자, 오늘 초보 견주를 위한 지침을 알아봤는데 그 우리 삶을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반려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을 텐데 우리 가족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계속해서 큰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삭 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